제1회 전국 그림책 활동가 경험 공유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계속 발열이 돼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첫사랑들이 저 진짜 못 알아볼 것 같다는 자신감도 좀 있어요. 네, 시작하시죠. 네, 자 이쯤에서요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 중에 이 두 분의 소개를 잠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죠? 첫 번째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담이라는 공간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과연 거기에 뭐 하는 데인가, 이담에 가라는 건가, 그 담에 가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주에 있는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을 지키는 지킴이입니다. 항상 얼굴을 보면 꿀 복숭아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어여쁜 소녀가 한 분 계신데요. 차정윤 씨를 모시고 이담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은 원주의 특화 콘텐츠로 그림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성된 그림책 활동가 거점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활동가분들과 일반 시민분들 대상으로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담 활동가분들과 전국 활동가분들이 모여서 함께 전국의 그림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연대하고자 제1회 그림책 활동가 경험 공유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담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림책 여행센터 이담의 지킴이 차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은 못하는 걸로 4줄 부탁드렸는데 지금 몇 줄 하신 거죠? 이어서 허심탄회하게 그림책 활동가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가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주 그림책 시즌 3 담당하고 있는 원주문화재단 문화도시 사무국 정가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시즌제는 이제 매년 시민의 주도로 그림책을 특화 콘텐츠로 해서 이제 다양한 그림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동의 장을 펼치시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3년 차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직업의 가치 업직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시를 마련을 하게 됐고요. 특히 오늘은 앞서 차장윤 직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림책 활동가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림책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많은 활동가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시에 끝나면 이제 뒤쪽에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하시고 옆쪽에는 귀여운 아트 상품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모두 자유롭게 관람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지만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리 똥맘님께서 질문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그 출판 시장의 꽃은 흔히 마케터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그림책 시장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활동가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 모두 활동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림책 활동가가 정확하게 뭐 하는 사람인지 딱 한 문장으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셨죠? 한 문장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림책 활동가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오프닝 들으시면서 그림책은 네모다. 이 네모 칸을 뭐라고 채울까? 아마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림책 활동가는 네모다.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실지. 저기 나다 싶으시면 드세요. 이따가 더 질문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어요. 또 저부터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떠오른 첫 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림책 활동가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다. 네, 네. 누다. 예, 그 책과 책 읽을 그 대상을 이렇게 엮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과 뭐 감동, 뭐 눈물, 기타 등등. 네, 서로 사랑에 빠지게 해주는 중매쟁이. 네. 네, 지금까지 중매쟁이 이승희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그럼 저도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시민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다. 네, 와. 키가 없으면은 문을 못 열겠죠. 그 역할을 하는 거. 네. 꽃이다. 꽃이다. 네. 피어나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제가 그림책과 제가 가는 곳마다 어떤 것을 피워도 웃음꽃도 피고 행복도 피어나고 사랑도 피어나고 꿈도 피어나고 그래서 꽃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들 웃음꽃이 피셨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셔서 급 생각난 건데요. 그림책 활동가는 신녀다. 그림책에 담겨 신녀다. 네, 그림책에 담긴 것들을 신탁 받아서 전하는. 네. 오. 네,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림책 활동가는 거미다. 거미. 예, 그 커다란 거미줄을 쳐놓고 이 좋은 그림책 세계에 걸려들기를 모든 분들이 행복한 걸려들기를 바라는 그런 활동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거미줄이 쫙 온 세상을 휘감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큰 박수 같이. 부탁드립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 활동가는 열쇠고 중매쟁이고 신탁을 받은 신녀고, 신녀고. 또 뭐가 있었죠? 거미고. 거미고 또 열쇠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기 꽃. 앉아 계신 꽃. 네, 꽃 여기 빼먹었어요. 여기 우리 모두 다 그림책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 다른 그림책 활동가분들을 위해서 그림책 활동가로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이 그림책 활동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가 있을지 이것도 짧게 한 마디씩만 하고 옆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림책 활동가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조언, 아니면 뭐 선배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앉길 잘못했어요. 저는 하실 분이 먼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즐거워야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이 되거나 이게 하고 싶게끔 하지. 이게 이제 사명감이나 이런 거보다 저는 그냥 본인이 막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거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방금 즐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즐거운 것 플러스 좋아해야 된다. 네, 좋아하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저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거기에 추가한다면 열정과 신념은 정말 저의 입장에서 바로 옆으로 가지 않고요. 이쪽부터 시작할게요. 너무 부딪히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꾸준히 한 3, 4년을 쉬지 않고 진짜 그림책 보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보고 그 느낌, 그 좋아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꾸준히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게 가장 큰 활동가로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림책을 시작하고 한 3년, 4년은 정말 재미있고 미친 것처럼 빠져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단계가 넘어서면 지치고 또 어려움들이 많아지는데 앞서 이제 군포에서 오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안에서 불러 일으켜지는 열정, 신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런 자원 활동으로 지속되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서 열정을 불러 일으켜야지만 이 일을 계속 아주 항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제 답을 알고 계신 것처럼 마지막에 하게 해주셨는데요. 즐거움, 좋아함, 꾸준함, 신념, 열정 이것들 다 좋은데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잠시 건강을 좀 잃었을 때가 있어서 어디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휴식이 좀 필요한 건강이 좀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 한 6개월 쉬면서 생각한 건데 정말 이 좋아하는 그림책과의 만남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꾸준히 할 수 없겠다라는 그 생각에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날아가시든 건강함을 가지고 가셔야 웃음도 건강한 웃음을 줄 수가 있고 네, 건강한 즐거움도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게요. 대단히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엄청 지치고 우울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걸 도대체 내가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것도 지금 한마디씩만 해주신다면 그림책 활동가로 꿈꾸시고 계신 분, 지금 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셔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곤란해하고 계세요. 네. 저는 저기 그냥 솔직하게 다 이렇게 속을 까요. 까서 다 보여드려요. 나 요새 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제가 한 4, 5년 전에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그때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는 저를 보고 동네가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도서관이 이사를 하느라고 10년 동안 살았던 거 새로 짓고 가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 그 이사 다 끝내놓고 집들이 하고 나서 또 살짝 오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괜찮을라나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이게 다 고백해요. 그러면 계속 다 도와주세요. 동네 분들이. 그래서 이 의연한 척 혹은 견뎌야 돼. 뭐 이렇게 사명감 가지고 이거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이게 눈에 다 드러난대요. 제가 이렇게 감정이. 그래서 그냥 고백하고 기대자. 그리고 그냥 톡 까놓고 그냥 기대죠. 예, 예. 네, 저희는 생긴 지 만 3년?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열정과 그리고 이렇게 합심을 참 잘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다락 식구들은 밥을 같이 먹으니까 뭐냐면요, 관심이에요. 다락 안에 들어오면 정말 반긴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특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또 막 그렇게 막 살갑게 말은 잘 못하지만 주변 분들이 또 그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진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다락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밥심이다. 밥심. 월요일 날 우리는 그 이름을 그림책을 한번 읽어주고 밥을 같이 먹는 것을 도시락 심포지움이다. 아주 고상하게 이름을 지었죠. 네, 도시락 심포지움을 하면서 반찬 한 가지씩을 다 가져와요. 그리고 밥은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이면서 누구 집에 무슨 반찬? 저 전라도, 저 강원도, 뭐 다른 여행을 가서도 다 가져오셔서 함께 나누는 이 부분이 참 정겹고 어려움도 극복하는 그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힘들어질 때 여행을 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주변을 맴돌던 곳을 잠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일탈을 떠나서 어딘가를 갔다 오면 다시 재충전이 돼서 그곳에 있는 이야기를 플러스해서 그림책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잠시 모든 걸 놓고 못 가요. 대부분 여자들 그렇죠. 엄마들, 아내들 못 가는데 저도 아프고 나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지 결국은 다 지켜줄 수 있는 건데 나의 건강과 어떤 이 힘듦을 참아냄으로 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그걸 참고 견딘다? 그거는 아니었던 것을 알고 나서야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여행을 떠나시면은 그러니까 멀리 뭐 여행 그러면 거창하게 여권 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주변에 순천만의 갈대밭이라도 아니면 화포에 뭐 뻘밭이라도 이렇게 갔다가 노을을 보고 오고 뭐 피어오르는 새벽에 4시에도 저는 가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4시에 가면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상사호 아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오면 마치 내가 신선이 나한테 배를 몰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오면은 아침밥을 건강하게 지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힘들어질 때는 잠시 여행을 가보시라고 권장해드립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한 3분이 하고 4번째 오면 진짜 부담이 되네요. 뭔가 좋은 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가 페레인코 그림책 버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그 속도나 가지고 있는 함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앞서서 가다가 번아웃이 되면 또 힘을 내는 동료가 있고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는 신기하게도 다 지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람으로 인해서 또 힘을 내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동료라고 또 페레인코 그림책버스 회원들, 그림책도시 직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온빛 초창기에 별로 반응이 없어서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라는 걸 굉장히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나만 알고 싶은 사이트라고 그랬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도 제발 좀 나만 알지 말고 다 같이 아는 사이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온라인 활동하는 거에서는 이상하게 댓글이 많이 안 달리는 대신에 그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좋았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너무 특이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메일 받을 때 굉장히 많이 그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게 나만 알고 싶은 사이트라서 그러신지 이메일로 주시더라고요. 수줍으신지. 그래서 그거 받았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1년 정도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 요청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이렇게 이야기하러 뭐 강연 뭐 지방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그림책 수업하신다 그러면서 저 초청해 주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면 질문이 1시간이 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듣고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강연료 입금됐을 때 정말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저희가 공통 질문 그리고 개별 질문 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은 질문을 뽑아놨어요. 밤새워서 며칠간 이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질문도 좀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준비도 아마 해오셨을 텐데 좀 아쉬우실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긴급 회의 결과 지금 이곳에 자리해 주신 이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보니까 빼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괜찮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네, 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박수를 미리 드린 건 어떤 질문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뒤늦게 후회하셔도 소용이 없죠. 자, 그럼 똥방님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질문, 내 질문부터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그 질문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요. 화면 크게 잡아주시면. 네,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좀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선이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네요. 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전국을 대표하시는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 거로 알고 있고 제가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소소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곳에 있는 시민 도슨트라든지 학교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는 어머니라든지 이렇게 소소하게 하다가 저도 5년째 하고 있는데 아 이제 내가 사라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딱 그 기간이 왔어요. 해도 뭐 인정해달라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이번 주제가 직업 업직인데 업의 가치, 이 그림책의 가치는 너무나 좋고 의미도 너무나 지금 공통적으로 만나지만 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부분 저와 같이 시작했던 봉사했던 어머님들은 다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번에 2학기 때도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업을 가지시기 위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림책 활동가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되게 내가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그럼 그림책 작가세요?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전 작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내려가는 쿵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림책 활동가라는 이름이 아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닌 정말 소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고 어떻게 보면 업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나침반이 되는 말씀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활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해에 관해서 많이 관해에서 이제 저희들도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점들이 있다면 이곳에서 그동안 힘드셨던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끌어주시는 것들. 또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도 참 힘들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관에서 어떻게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처음 시작하고 곳곳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로 활동하고 계시는 진짜 활동가들에게 그러니까 초보지만 정말 소리 없이 조그맣게 있는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는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꼭 듣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모든 분이 다 대답을 하시기엔 좀 힘들어서. 원하시는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다 싶으신 분. 예,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저희가 어떤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원주의 그림책 도시나 페랭이 꽃버스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는 사실 그냥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저희 나름 몇 명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통합되는 부분도 없고 원주는 그림책 도시인데 나는 그림책 읽어주는 게 너무 좋은데 나는 지금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5년차 넘어가고 6년차 되는 거기 슬럼프에 있는 부분 이제는 놔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이때 이런 공간이 있고 좋은 분들 만나셔서 정말 겪었던 경험담이나 고민했던 것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시민 도슨트 대표 윤혜경 대답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저귀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문을 매일 열지 않고 교육장님이 오시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열어주는 그 학교 도서관에 불만이 많아서 책 읽어주겠다고 자진해서 나갔던 엄마 중에 1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안타까운 제 마음을 기저귀 도서관으로 연결을 시켜주신 거죠. 저도 역시나 기저귀 도서관 2003년에 시작해서 2007년쯤이니까 한 4년쯤에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기저귀 도서관에는 책나라 지킴이라는 자원활동가 회가 있습니다. 거기 초창기에 2년 연속 회장을 맡아 하다가 뒤로 잠깐 물러섰죠. 그거 하면서도 학교 도서관 책 읽어주기는 계속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도서관 함께 이렇게 가서 책 읽어주기 봉사하고 책 정리도 하자 이런 얘기 하다가 미친 뭐라는 소리 아까 이제 저기 똥녀님하고 얘기 나눴지만 얼마 받고 도대체 그렇게 가느냐 뭐 시댁에서는 돈은 얼마씩 버느냐 뭐 남편 우리 동생 밥은 잘 해주느냐 이런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된 여자 취급을 받고 4, 5년 지냈는데 그러면서 뒤로 잠깐 물러섰지만 도서관을 떠나지는 않았죠. 근데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팀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은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준 거죠. 그러면서 했던 것이 이제 제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동화 구연을 좀 더 강사 자격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뭐 북아트라든가 풍선 아트, 레크레이션, 뭐 레크레이션 하면은 왜 도서관에서 레크레이션 그 자격증이 필요해? 왜 그걸 배워야 돼? 이러지만 아이들한테 가서 아까 이제 제 책 읽어주는 장면이 처음에 그 시작하실 때 몇 장면 나왔는데,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대상을 앞에 놓고 그림책을 펼친다라는 거는 그림밖에 없기 때문에 제 표정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그 그림책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망가지고, 어쩔 때는 북스타트 할 때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굿하는 줄 알았다고. 앞에 애들은 반응이 없는데, 그쵸, 18개월 미만 영아들이니까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입을 찢고 코를 들고 막 눈을 찝고 이러면서 막 뛰고 혼자 율동을 하니까, 멋쟁이 토마토를 불러도 혼자 엉덩이를 흔들고 이러니까 막 손을 들었다가 이게 굿하는 줄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친 뭐가 돼도 내 스스로 그 모습이 괜찮다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들을 계속 받았죠. 그래서 교육만 받고 수료증만 받고 나니까 또 이게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래가지고 뭐해, 뭐가 돼 이러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가장 제가 지금도 반대하는, 지금도 역량 강화를 쌓고는 있지만 반대하는 이 서류. 어디 대학 나와서 무슨 과 나왔느냐, 이과 나와서 이거 하는데 그게 말이 돼, 이런 거. 그래서 도서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디 가서 내놔도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은 다 땄어요, 제가. 그러니까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뭐 그림책 심리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럼프 기간에 그걸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관장님이 이제 권유를 해주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면은 아주 그만두지는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해봐.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지금 제가 그 바꿔 뒤집어서 생각하는 업직의 1인이 된 거죠.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역량을 키우다 보니까 지역 강사로 내보내주신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에 가서 무료로 내 돈으로 택시 타고 가서 내가 내 책 사서 내 돈으로 책 사서 보고 공부해서 가지만, 그리고 한두 시간 책 읽어주고 엄마들하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커피 한잔 하고 그냥 오는데, 도서관에서는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꾸준히 15년째 하고, 그러니까 10년을 찍으면서 이제 강사로 올라서게 됐는데,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우리가 해줄 건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역 아동센터에 찾아가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강사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관내 초등학교에 아까 이제 어린이 사서들하고만 하룻밤 캠프나 이런 거 그림책 캠프를 했던 것을 관내 고등학생 진로 독서 캠프를 그림책으로 하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업직에 제가 오게 된 것도 아마 그래서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역 강사 1인으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따가 이제 필요하신 분 이렇게 예쁜 색깔의 명함들이 있어요. 한 장씩 드릴게요. 아무나 안 드려요. 선생님? 그래서, 네. 명함을 가질 네. 수 있는 책방까지 이제 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잠시 슬럼프가 오시지만 가면 갑니다. 결국은 선생님? 네, 꾸준히 그것을 찾아가시다 보면 그 모두가 예, 이렇게 지금은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뒤집어서 업직으로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꾸 끊어야 돼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지금 네, 아마 나머지 네 분이 내가 대답할 걸 아마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승희 선생님, 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저는 앞 질문은 선생님 질문으로 될 것 같은데 뒤에 관하고의 지원 관계 이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드리고 네, 싶어서요.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도서관 관장까지 하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뭘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지원받지 말자예요. 지원받지 말고 이쪽에서 하는 게 차고 넘치면 저쪽에서 우리한테 기대 온다. 그게 낫지, 기대지 말자. 그리고 기대라고 주는 돈은 다 무거워요. 이 활동하는 거에 다 발목 잡히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제가 최근에 낭독 콘서트를 하겠다고 고양시 안에 있는 도서관 센터 강당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약간 동네에서 이 오지랖 넓은 여자로 좀 유명한데 막 엮었어요. 그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가수들, 동네의 뮤지션들 다 끌고, 그 다음에 수화하는 분들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책을 가지고 낭독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 센터에서는 공간을 빌려주시다가 이렇게 막 도와주시길래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공동 주관하실래요? 제가 이름 넣어드릴게요. 이랬더니 도서관 센터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거꾸로 이쪽에서 제안해가지고 관 쪽에서 함께 하시게 됐고, 지금은 이걸 계기로 저희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시장님 바뀌시면서 도서관이 새롭게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 낭독 콘서트가 뭐야? 이랬다가 쭉 얘기 들으시고, 이게 저희가 낭독 콘서트를 하면서 무대가 너무 작아요. 조명도 아주 엉망이고 이래서 그 관계자들이 늘 미안해 했는데 추경을 받아서라도 여기를 좀 보완을 해드릴게요. 이랬는데 이게 지방선거 끝나고요. 도서관 센터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그거 무관하게 그냥 흥이 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누군가가 붙는다는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주옥 같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요. 이승희 님께 질문이라고 적으신 분이 계세요. 그림책 활동가로 10년.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쪽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 활동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네. 지금 활동가로 지금 활동을 하는 중이거든요. 먼저 이담과 문화재단, 원주시 문화재단이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이 행사 처음 보고 너무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실은요. 활동가 분들을 만나고 저랑 같은 일을 하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실은 좀 실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활동가 분들이 모인 자리인데 그림책 한 권 없이 처음 시작할 때 그림책 한 권 정도 활동가 분들이 읽어주면서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네. 소통의 장이 아니고 앞서 말하신 분들의 이야기만 계속 듣게 돼서 너무 주옥 같은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건 귀에 들으면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뭐 자료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보다는 본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서 앉아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의 공간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예,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네. 고양시 이승희 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감동받아서 울고 치유받는 엄마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림책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좀 강하게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많이 힘든 일 있어도 그림책 읽으면서 또 읽어주면서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저는 처음에 이제 그림책 접한 게 제 친구가 저에게 읽어줬습니다. 네. 근데 어른이 어른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 느낌이 정말 바로 도서관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고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순간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을 갖고 제가 책을 많이 읽고 또 그 그림책 읽은 걸 아이한테 전달을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좀 나누는 시간인 줄 알고 실어놨는데 좋은 말씀 듣기만 하고 있으려니까 좀 많이 힘들어서 나왔고요. 예, 그런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행복 쪽의 감정이 더 큰지 그림책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는 게 더 큰지 아니면 그림책을 하고 나서 꼭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활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으로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조금 실망하게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그 그림책 낭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음악도 준비를 해놓고 했는데 혹시나 혹여나 많은
그림책, 그 수많은 그림책 중에 한 권, 한두 권 이렇게 고르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그분들, 작가분들을 좀 띄워주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활동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저희가 지금 일단 1회니까요. 2회, 3회 계속 있을 거예요. 이담 관계자분들. 네. 그래서 그때 좀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대답을 들어보야죠. 제가 조금 당황했네요. 네. 처음에 그림책 읽는 모임 할 때요. 울릴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같이 하실 분들이 울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첫 모임부터 어째 분위기가 수상하더니 이렇게 터졌어요. 울음보가 어느 한 분이. 근데 그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들을 이렇게 꺼내놓은 건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는 술 2차 가서 할 얘기예요. 네, 술 2차 가서 나 이 사람 다 믿어. 그리고 2차까지 갔어. 그리고 이제 그때 울어도 부끄럽지 않아. 이럴 때 할 얘기를 밝은 대낮에 도서관에서 불 밝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훌쩍훌쩍 이렇게 울고 나면 엄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울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지? 그리고 내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너무 많이 드러낸 건가? 이랬는데 오히려 가벼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빠들도 특히 그러시더라고요. 직장 동료들하고 술 먹으면 아무리 2차, 3차를 가도 이런 얘기 못 한대요. 초등학교 동창, 뭐 중학교 동창쯤이나 가야 요런 얘기를 할까 말까인데 그림책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우리를 끌고 가주는지 모르겠다고 신기해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은 엄마들이 울어서 행복했구나. 오늘은 아빠들이 직장에 가서 그 상사 흉 보고 싶은데 여기 와서 흉 봐가지고 행복했구나. 그거로 충분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얘기 다 하죠. 예.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그림책이 아무튼 저를 너무 흥겹게 해요. 이 흥에는 슬픔, 기쁨 다 들어간 거거든요. 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림책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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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에게 질문 포스트잇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음은 내가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읽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이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시즌 3의 제목도 업직이듯이 과연 그림책 활동가 업직으로 삼을 수 있냐? 이거 돈벌이 되냐? 우리는 뭘 먹고 사는가? 활동가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 질문을 하신 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과연 업직으로 삼을 만한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또 말씀드리지만 나다 싶으시면 하세요. 아까 이야기 하나 끊겨서 할 텐데요. 업직으로 삼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이 0세부터 100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앞에 지금 누가 계시든 저는 그림책 한 권이면 같이 2시간, 3시간 한바탕 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제가 15년을 그림책과 함께 하루도 그림책을 놓지 않고 지금도 차에 그림책이 있고 여기에도 아마 택배로 많이 와 있을 거예요. 플리마켓을 제가 참여하겠다고 해가지고 태풍이 그걸 막았지만 좀 아쉽긴 하죠. 저는 강당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강당에서 하면 되지 왜 안 하지? 이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눈이 번쩍 뜨여서. 근데 업직으로 삼을만 하다는 거는 제가 꼭 이걸 해서가 아니라 순천시는 지금 그림책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광주의 작가가 와도 찾아가고 전주에 와도 찾아가고 순천 시민이. 그렇다고 순천시의 그림책 작가가 안 오시거나 출판협회나 이런 데 분들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외국 작가분들까지도 모시고 이러고 있는 판국인데도
찾아다니죠. 왜? 그게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는 아니에요. 수익이 많아서 뭐 집안을 다 살려 먹이는 가장이 되고 이거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내가 한번 무대에 섰다 오면은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꾸준히 나의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림책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림책을 데리고 다니는 내 자신을 낮아 보이지 않게 스스로가 자기 가치관을 올려야 되죠. 그러려면은 남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은 아직 하지도 않아. 그리고서 너 가면 돈 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이미 근데 나는 몇 발짝 뛰어서 벌써 5년, 6년, 7년, 10년, 15년을 앞서서 왔죠. 그래서 업직의 가치가 느껴질 때까지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갈팡질팡 되더라도 오늘 이 1회의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꾸준히 나가시면 저는 반드시 나에게 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줄 거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가 사실 그림책이 좋아서 그림책 자원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림책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여기 도슨트를 하는데 이제 저희 그림책을 만들었던 저 박림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방문하셨던 교무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이제 실명을 거론하자면 이제 박정용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박정용 선생님 덕분에 박림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독서 동아리도 조직하게 됐고 또 선생님들이 독서 동아리를 조직해서 그림책을 향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모두 그림책 관련된 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 물론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직업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와야지 그게 직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은 할 수 있지만 직업이 되려면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돈이 입금이 돼야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텐데 저는 아주 큰 확신이 없으시다면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림책을 향유하고 독서 동아리를 조직하고 또 다른 뭐 해외에서 만토바라 그러나요? 그런 곳에는 뭐 그림책 축제가 있으면 다다닥 다 모여서 활동가로 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걸 업으로 할 것만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각자 맡은 일들을 비용이 지불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이건 향유하는 걸로 전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꼭 그래도 이걸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싶으시다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월급이나 이런 가치로부터는 많이 자유로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출혈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저희가 2004년부터 이런 자원활동가로 하면서 계속 뭐 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뭐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 금방이라도 만들어질 것처럼 이런 얘기들은 많지만 실상 그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좀 요원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업을 따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이렇게 좋은 그림책을 가지고 독서 동아리 조직하고 이런 행사 때 또 만나고 이런 것도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 김가혜 선생님께서 자원활동가들 얘기하는데 그림책도 한 권 없다 이렇게 아쉬움이 얘기해 주셨는데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림책 도시에서 여기는 그림책 도시입니다라는 이제 책을 만들면서 원주 톨게이트를 들어오면은 그림책 도시 이렇게 로고가 저희가 이제 꿈꾸는 그림책 도시지요. 그런 톨게이트를 들어오면 그림책 뮤지엄도 가고 또 그림책 서점도 가고 그림책 레스토랑 또 그림책 게스트하우스 또 그림책 공방 또 박물관 아트센터 이런 곳을 순회하고 원주를
이제 구경하고 가는 그런 것들을 큰 아주 꿈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림책 관련된 일을 이제 자원활동가로 꼭 하시지 않으실 거면 그림책 서점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라 잡아서 멋지게 그림책 게스트하우스도 한번 운영해 보시고 또 그걸 저희가 직업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뮤지엄, 아트센터, 공방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주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에서도 스스로 하지 않는데 알아서 져주거나 알아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저희가 10년을 넘게 활동해왔지만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서 작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은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최대 목표가 그림책을 가지고 업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림책을 향유하는 그런 사람들로 좀 일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요. 화를 내시고 준비를 해오시고 제가 아까 전에 그림책 갖고 오신 거 봤거든요. 이게 저희들의 빅픽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 두 분의 상반되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의견이라서 잠깐 상의를 했어요. 붙일까? 뭐 이랬더니 이분이 선한 의지를 가진다면 그러면 안 된다며 일단은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있는 결정을 강요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여기서 멈추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딱 집어서 질문하신 분이 있으세요. 가온빛. 가온빛의 운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운영진은 어떤 분들이 계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아까 잠시 그 발표하시는 중에 그림책 매거진 그거 이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매거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준비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하고 계신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운영 규모 말씀하신 거죠? 네, 가온빛의 운영 규모. 그다음 운영 운영진이 어떻게 규모라고 되는지. 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첫 시작은 저였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한 4명에서 지금, 그러니까 핵심 멤버는 4명이에요. 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가끔 글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한 5명, 6명 이 정도 핵심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운영 규모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지금 방금도 얘기 나왔듯이 그림책으로 무슨 돈을 버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의 수입 얻는 거 외에는 전혀 없었고 저희가 그 배너 홈페이지에 배너를 굉장히 많이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게 리얼 리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편파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배너는 전혀 달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아까 제가 발표를 했듯이 출판사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질문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직업으로 삼기는 힘든 일인데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누가 뭐 우리나라에 순천에 무슨 기적의 도서관이 생긴다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듯이 어떤 것도 뭐 이렇게 확정된 게 없는 건데 가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것처럼 저희도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55개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항상 먼저 안내를 드리는 건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리뷰를 올리진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고 일정도 저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좋으면 올리는데 안 좋으면은 뭐 못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못 올린다. 하지만 좋으면 빨리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출판사 하나 뭐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다가 이제 거의 막 계속 밀려들고 그러다 중간에는 죽어도 소개를 안 해주니까 끊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출판사에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소개를 안 해줬으니까 저 책은 나쁜 책 아닌가 뭐 이렇게 찍힐 수가 있다 해서 이제 끊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속 이제 출판사 생길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규모랄 건 없고 지금은 강의 수업으로 그 수입을 대체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책놀이터 해보는 거 제안 받아서 해보다 보니까 제가 그게 처음 시작도 그림책도 저희 아이 때문에 읽어줬는데 아이랑 읽어주면서 책놀이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 연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림책 놀이 관련해서 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길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이런 길을 열어갈 거야 라고 했으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 기간이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고 그때 비슷하게 책을 읽어줬던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힘든 시기가 없이 정말 잘 예쁘게 자랐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 가온비 다시 시작하면서 그림책 그런 사이트가 없다는 걸 알고 100년이 지나가도 누군가가 한번 길을 열어놓으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던 일이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책놀이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이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웹진으로 발행하지 말고 종이책으로 발행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지금 10월 중에 이제 법인 만들어 놓고 어떤 길로 갈까는 지금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업은 없고 그 책놀이터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생각한 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려운 그런 뭐 보통의 가정집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든 책을 읽어줄 수 있는 형편에 있는데 저희가 아까 봤던 그런 고아원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요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50% 이상이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앓고 있어서 그 심리 치료를 받는데요. 50% 이상이. 근데 제가 책놀이터 작년에 그 수업 진행했던 3, 4, 5세 반 아이들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발산을 해요.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그 아이들이 작년에 왔던 게 2, 3, 4세였는데 올해 다시 가니까 한 살씩 늘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가서 막 안으면서 저는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잠깐 이제 쉬는 동안에 다시 준비하는 동안에 보고 싶어서 가서 선생님 기억나냐고 막 이렇게 안으면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예? 막 그러는데 그 책놀이 자체는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 진행 순서를. 되게 재밌었던 게 책을 읽어주고 나서 물감놀이를 열고 앞치마를 입혔거든요. 근데 작년에 입었던 초록색 앞치마인데 작년에는 이제 머리수건까지 씌웠는데 해보니까 물감이 머리까지 튈 일이 없어서 올해는 앞치마만 입혔는데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이거 머리수건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기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원장 선생님 말대로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심한데 이 친구들이 없다는 걸 알고 제가 놀래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그거를 종이책으로 펴냈는데 어떤 형태로 펴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비 규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부분. 떨려 어떻게? 군포시 유해엽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전문가 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전문 작가 선생님들 등 하고요. 협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더불어 방청객께서 내준 질문인데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네. 근데 네. 나머지 선생님들께도 해당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연극 공연으로 그 개작을 하다 보면은 네. 공연이 올라가게 됐을 때 작가 선생님들하고 그런 네,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네, 해서 네. 한번 여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말하는 그림책이죠. 네, 말하는 그림책은 세 개의 주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민기획단, 저희 그림책 시민 모임 다락이 전반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지금 12회까지. 그리고 전문 기획단은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뭘 지원해요? 행정적으로 이제 머니를 지원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이죠. 이 세 기관이 이제 처음에 작가 섭외하는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같이 올려요. 그리고 섭외가 된 후에 이제 과정 중에 협업은 기획에서부터 공연까지가 전체 같이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작가님이 출판사와 연계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으로, 출판사에서 예를 들어 이미지를 가져온다. 그러면 작가님과 저희와 출판사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장면, 몇 페이지에 어느 책의 몇 쪽을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과 그리고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말하는 그림책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전국적에서 저희가 이제 모범 사례이기도 하고 전문 작가와 시민 그리고 공공기관 이 세 주체가 같이 협력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축에는 군포시에서는 꾸준히 책을 가지고 책에 대한 정책을 열었고, 그리고 그림책 작가들이 주변에 경기도 그리고 군포시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에 계시는 이 그림책으로 문화예술과 활동가를 양성하겠다 하시는 그분이 바로 또 이제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박찬은 본부장님이라고. 네, 그분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지금은 12회가 진행되는데 이제는 자리매김했고, 저희도 뭔지 모르고 시작했지만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할 때는 그냥 열정 하나로만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제가 아까 우리 저쪽에서도 얘기해서 업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향유자예요. 예, 향유자이고, 그리고 지역사회 이 그림책 기반을 조성하는데 우리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펌프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펌프는 말하는 그림책이 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하드웨어는 하지만 콘텐츠는 우리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희는 공공기관과 저희, 그래서 그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 시민의 의견 그리고 이 문화예술을 꼽히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염세로는 아니죠. 염세로가 나왔을까요? 이쯤 되면은 긴장이 좀 풀리셔가지고 저렇게 진행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3개 정도 들어왔는데요. 일단 지금 모신 선생님들을 보면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비영리 단체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정말 온라인 세계에 에서도 오신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질문을 하신 분을 좀 모셔봤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적 기업 그림책에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며로 시작하는 질문을 하신 선생님이 계실까요? 네. 그냥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궁금증인가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궁금하신 그 이야기를 조금만 풀어주십사 하고, 네, 빅픽처가 안 통하네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림책 시민 모임 다락의 김공희입니다. 자, 우리 회장님이 오늘 대표로 저희 그림책 다락을 소개하기 위해서 시민활동가를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것은 동아리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평생학습원에서 그림책 예술, 문화예술 활동가의 교육을 받고 각 기관에서 그림책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모여서 동아리가 됐고, 그것이 이제 그 비영리 비영리 단체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비영리 모임으로 저희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더니 향유자의 입장, 지금 시민활동가가 향유자의 입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회원수도 많이 늘어났죠, 처음보다. 그리고 관에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것도 기대하는 거, 또 우리 선생님들의 욕구도 더 커져요. 왜냐하면 활동을 하게 되는 게 그냥 자기가 그림책을 좋아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가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모르고 처음에 나중에 들어오신 회원분도 계셔요. 그러다가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드신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니 이제 전혀 이게 선생님들이 뭐냐면, 저희들이 비영리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관하고 뭘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게 선생님들이 교통비가 나가야 되는 정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일을 할 정도였어요. 이게 너무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직책이 최 회장님도
그림책만 바라보고 사시던 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드리는 것 같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서류상으로 어떤 거를 이제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조직이 커지다 보면 역시 큰 그릇을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 네. 아까 그 질문이 다예요라고 얘기하셨던 분 맞나요? 네, 깜짝 죄송합니다. 놀랐습니다. 네. 네,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 중에 딴 기관에서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단계 점프하려면 그런 큰 글쎄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갔을 때 거기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또 그 방향성도 좀 같이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약간 연장선상에서 저도 이제 세브라는 곳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했는데 그때 도서관이나 그림책 관련된 일은 돈을 받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료로 하거나 자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관의 도움이나 자발적인 봉사만으로는 지속성을 갖기 되게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세브에 있는 도서관을 되게 좋은 뭐 언어 발달 장애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나 발달 지체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결국 문을 닫고 왔는데 전 같은 맥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정말 고민했어요. 왜 비영리였을까? 왜 사회적 기업이었을까? 그거 왜 대놓고 영리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걸까에 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열정페이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대가를 받고서 일을 할 수는 없는가 그거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흥분했어요. 화나신 건 아니죠? 아니요, 화난 건 아니에요. 화났어요?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걸 계속 저희가 물어보고 있지만 실제적인 고민 부분은 아직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것만으로 이 일을 하긴 힘들다. 그래서 스스로 막 광고를 하고요. 저도 저 자신을 글을 더 쓴다던가 아니면 페이스북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브런치나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연재를 하면서 스스로 알리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좋은 줄 알지만 좋은 거를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는 욕구도 생기더라고요. 그게 궁금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세부에서 행복하셨어요. 그렇죠? 포근했습니다. 네, 행복하셨습니다. 그 미친년 소리도 들었습니다. 자, 어느 분 답변 좀 해주시죠. 마이크, 네. 순천시에서는 그 부분을 병행하고 있어서 말씀을 잠시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꾸 말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제가 아까 업직의 가치로 충분하다고 했던 거는 오전에는 저희가 무조건 도서관으로 순천에는 큰 시립형 도서관이 6개가 있고 마을의 작은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이 6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100개로 늘리겠다. 그래서 아마 그냥 잠깐 이렇게 엎어지면 도서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110개의 도서관이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든 가면 됩니다. 활동하러. 그래서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재능 기부로 아까 이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궁금한 그 재능 기부로 봉사를 하러 가고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개인이 찾아서 그게 직업의 가치를 찾았던 게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도서관에서 다 그거를 생산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을 거기에 마땅한 사람을 보내주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순천 그림책 도서관에 인형극 팀이 있는데 그 작가별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3개월씩. 그러면은 그 작가분의 책 중에 하나를 그 개작을 해서 인형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인형극 팀들이 도서관에서 이제 소정의 그 인형극 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관의 입장이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아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관에서는 그걸 다 줄 수가 없고 왜? 그러다 보면은
왜 거기만 주느냐? 우리도 줘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단체가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협동조합 체계로 10명의 인형극 단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가장 기본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비나 식대 정도 책 몇 권 사서 이렇게 공부할 정도 주시면은 나머지는 밖으로 나갈 때는 뭐 4, 50씩 한 번 공연에 받아서 그걸로 충당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 때 개인이 10명이 100만 원씩 출자금을 내서 묻어놓고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많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아요. 그림책이라는 게. 그러면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같은 의견이지만 같은 대답이지만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내 역량을 얼마만큼 쌓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나 직업으로 지금 뛰고 있지만 오전에는 봉사, 오후에는 직업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많은 수익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단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남편 주머니에서 가져왔다면 이제는 내가 남편 한 달에 한 번 치맥을 사줄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림을 내 돈으로 하지는 않지만 내가 맥주 한잔 할까? 그래서 내가 살 거야. 이 정도는 되는 거죠. 내 활동비 쓰고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 커피 한 잔 주면서 이렇게. 근데 이전에는 남편 돈을 꼬박꼬박 갖다 썼죠. 그래서 돈 돼? 이런 소리 들었지만 이제는 아무 말 못하죠. 네, 자기 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고 내 삶이 있는데 내가 내 삶을 살겠다는데 자기가 내 삶을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랬어요. 그럼 나랑 매일 출근 안 하고 놀아줄 거야? 그리고 집에 생활 다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무 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도 달려있지만 순천시는 관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건 뭔지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도 역시나 저를 비롯한 제 후배들도 열심히 활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방황이 되겠지만 그림책이 뭐 몇백씩 갖다 주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향유도 하면서 어떤 내 주머니도 빌리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천시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희한테도 그래서 이제 그걸 기획하고 있죠. 그림책 깊이 연구가들도 시민 연구 모임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봐 지금 이미 이렇게 1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누군가는 또 뭉쳐져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림책 혹은 그림책 활동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텐데 오늘 기대하신 그림이 있으실 테고 그 기대에 조금이나마 좀 부응이 되셨을지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원래 2시까지였는데 이제 서서히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질문하시는 분들, 답변하시는 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2회, 3회 때는 다 같이 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자, 끝으로요. 우리 활동가분들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나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소감? 뭐 이런 말씀 좀 마무리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쪽에서부터 갈까요? 이선수 선생님? 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아까 오전에는 좀 순서 나중이라 해서 되게 기뻐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굉장히 떨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즐거웠고 더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온라인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선생님 질문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 하셨었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기업이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 선생님들의 최소한의 인건비를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사회적 기업으로 조직해서 조금 관하고 관계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개인 대 개인 또는 고유번호 단체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관, 그런 사업체로서 진행을 한다면 일하는 상대편에서도 조금 더 안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말 정말 못했었는데 오늘
오늘 저희 그림책 한 번 더 홍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세연 작가 선생님이 그림 그려주시고 이상희 선생님이 글 써주셨고요. 예. 청백리 이희대감이라는 그림책이고요. 또 조엄 고구마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강몽 선생님이 글을 쓰시고 원혜영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고구마 할아버지 조엄이라는 그림책이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에서 나왔고요. 또 최덕규 작가 요즘 페이스북에서 아주 활동 많이 하시는 최덕규 작가의 두저지 마을 모두 빵집 이런 또 그림책이 있고요. 또 원주의 중앙시장을 또 소개하는 중앙시장 홍보용 그림책입니다. 시장 고양이 상냥이 이런 그림책이 있으니까 저희 그림책 도시가 궁금하시고 또 원주가 궁금하신 선생님들 꼭 그림책 한 권씩 사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비가 와서 플리마켓 못 열렸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희 선생님들이 오늘 그림책 정말 많이 팔 수 있겠다 기대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한테 질문지가 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 질문지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분야에 계속 종사하실 계획인가이신가요? 있어요. 저는 네라고 답을 썼습니다. 그래서 쟤는 이제 직업의 업직으로 와서 종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제가 처음에 기적의 도서관에 수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미친 뭐라고 할까 할 때 제가 그때 그 말을 물리친 대답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나이 다가가고 있는데 80이 될 때까지는 하겠다. 그러면 그때 시작할 때부터 80이면은 40년이었거든요. 근데 80이 될 때까지는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요령과 건강 관리를 좀 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안 하고 그냥 사 먹고 청소기 안 돌리고 먼지가 날아가면은 슬리퍼 신고 양말 신고 이렇게 발바닥에 붙은 꼴은 또 못 봐요. 그래서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바꿔서 사서 신는 한이 있더라도 청소기를 안 돌리고 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청소기 돌려도 오늘 청소했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반찬이 바뀌면은 반찬 내가 좋아하는 거 있네 하지 마.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좋아하는 반찬을 사다가 먹고 청소기는 안 돌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80까지 가는데 아까도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려면 눈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약 먹고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나와야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눈과 목소리에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좀 쓰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분야에 계속 종사할 겁니다. 네. 네, 집안에서도 양말 신고 다니라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자, 유혜엽 선생님.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박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공유회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미스 럼피우스라는 그림책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고 우리 군포 시민 활동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 앉으신 분들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게 돼서 기뻐요. 네. 제가 원주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주에서 강의해달라는 얘기 하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야. 이러고 왔고요. 오늘 딱 여기 들어선 순간 운동장에 핀 코스모스 때문에 제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 거렸어요. 네. 그런데다가 원주시는 저에게 상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주에 첫 강의하러 왔을 때 기다리는 동안에 이담에서 만든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만든 거였어요. 집담회. 제가 그 동영상을 막 떼써가지고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저작권 꼭 지키겠다.
이게 원주에서 만든 거라는 거 밝히고 원주를 홍보하겠다. 제가 전국 떠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데 시작 전에 항상 그 영상 틀어요. 박수 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홍보하냐면 가을에 버스 대절해서 원주 가세요. 원주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문학 속으로 풍덩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코스 어디 가세요. 따뚜에 가면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이건 그림책이라는 거하고 제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건 원주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여기 질문지 받은 것 중에 오해 생길까봐 해야 될 그 답이 있더라고요. 협동조합으로 만든 도서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른 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냐면 조합원 아이들만 그거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희 조합원들은 돈 낼 권리 있어요. 조합비. 그 다음에 네, 조합비 낼 권리 있고 행사 있을 때 즐겁게 일할 권리 있어요. 예. 그 다음엔 없어요. 예. 그리고 조합이 망하면 이 모든 자산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요. 조합원이라고 누리는 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열려 있고 무료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저희 조합원들을 지칭할 때 훌륭하다라는 낱말은 이런 분들한테 가져가야 한다. 예. 이 십몇 년을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동네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하고 그냥 계속 조합비를 내시는 거예요. 이용 안 하세요. 예.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이때까지 지속된 거고, 그 아까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질문 중에 활동한 다음에 꼭 독후 활동하냐고, 모임한 다음에 그거를 저는 꼭 하려고 하는 게, 글로 쓰는 거든 수다든 몸으로 표현하는 거든 그렇게 하니까 나날이 더 차분하게 조용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생각이 이렇게 녹익더라고요. 글솜씨도 늘고요. 그림 솜씨도 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미술학원 다니고 여기 올 걸 그랬다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리고 발표 안 하면 이제 막 서운해 하세요. 그래서 이걸 꼭 일부러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으로는 제가 이제 전국 도서관에도 협동조합 전환하는 거 컨설팅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비영리 법인으로 고유번호 받으라고 저는 선생님하고 달리 권하고 싶어요. 저희 도서관이 협동조합으로 인가받지 않았어요. 조합원들이 인가받지 말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 제가 아이들하고 책 읽고 놀아야 할 시간에 사모 볼 일 더 많다. 그거 지원받는 것도 없는데 왜 꼭 그 국가의 그런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냐. 이래서 저희는 협동조합형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절차 따져서 이게 활동가들이 모인 단체가 굳이 사업자 번호 따고 이거 힘드시면 그냥 고유 번호증 받으세요. 세무서에 가서. 그거는 지자체 사업이든 도사업이든 다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네. 코스모스 꼭 즐기다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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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합원의 권리 이 부분에서 나도 조합원 되고 싶은 생각이 왜 갑자기 드는지 참 묘한 매력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똥방님도 어떻게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제가 궁금한 걸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사회 보면서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하다 보니까
그림책 활동가로 하는 게 되게 혼자 하는 일,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랑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세부 생각 그만하세요. 자, 눈물 참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번호 5개는 땄다 오늘. 이런 생각. 나머지 분들도 그냥 가지 마시고 약간 힘든 일 있으셨으면 여기 선생님도 붙잡고 충분히 저희가 발짓가랑이를 붙잡으면 이야기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일단 이 사회를 보자라고 결정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다마담은 요거를 끝으로 이번 생에는 보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두려웠고요. 지금 이 순간도 사실 많이 떨려요.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 어마무시한 선생님들과 더 어마무시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더 많이 힘받고 적어도 그다마담 팟캐스트에 우리가 왜 그림책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한 달 동안 여기 그 업직 그림책 원주 그림책 시즌 3는 진행이 계속 될 거고요. 어쩌면 이 업직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안전하게 잘 가셨으면 좋겠고요. 2회, 3회 더 많은 자리에서 도시를 넘나들고 세대를 넘나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기를. 네, 1분 지났나 봐요. 마이크가 자동으로 이제 끊어지네요. 네. 음악 주시죠. 자, 일단 오늘 다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할 테니까 모두들 남아서 사진 한 장 받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은 네모다. 여러분 이제 이 네모칸 채울 만한 단어 찾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들을 모아보니까 세상 하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림책 읽으면서 마음을 감싸는 온기가 선한 의지를 더해서 퍼지고 있는 마법 같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이 활동과 경험 공유회는 매직이라기보다는 공간이라는 도시를 좀 넘어서고 또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라는 시간을 넘어서길 바라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된 시도였습니다. 3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좀 아쉬움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먼 길 한달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원주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어여쁘게 만났으면 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그림책, 지역을 넘나드는 그림책, 자연이 담기고 사람을 이야기하며 거의 모든 분야가 그림책으로 어우러진 이 세상에서 그림책이란 하나의 목소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그다마담 청취자 여러분, 이 기쁜 좋은 자리를 그다마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네, 행사 후 더 많은 협력과 향유가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가세요. 감사합니다.